안녕하세요. 안성우 실전경제TV의 안성우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2018 타기의 2587 물건에 대해서 도대체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계셔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자, 여러분 경매고수란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과거 제가 어느 학원에 초청을 받아서 수업을 가니까 거기에는 서울에서 내려오신 전임 교수님이 한 분 계셨고 제 수업을 신청하신 60대 후반의 여성 한 분이 계셨는데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전임 교수는 과연 법원 경매법정에 한번 가보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무에 어두운 분이셨고요. 60대 후반의 여성분은 경매 지식은 전무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재산을 소개하면서 1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생을 경매로 살아왔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서 민사법학을 7, 8년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학을 2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13년 그 다음에 경매 학원을 12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1300여 건의 낙찰을 받으면서 그 중에 약 90%를 제 손으로 입찰 서류를 작성하고 현장을 누비고 또 낙찰을 받은 연후에 해결 과정에 참여하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해온 제 입장하고 이 세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곧 진정한 고수가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경매 유튜브를 지켜보면 사건 번호 하나를 제대로 알려주는 분 없이 현란한 말솜씨에 이론에만 급급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경매가 이래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자동에 있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74평형대 아파트이고요. 경매 개시 결정은 2018년 3월, 감정가는 당시에 28억 원이었고요. 매각은 10차에 와서 2010년 1월 13일 날 7억 4,3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8억대 감정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어떻게 7억대에 낙찰이 됐는지 하는 부분도 문제이고 중간에 2회차에 19억 6천으로 빠졌을 때 23억 8천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한 분이 받으셨지만 미납을 하셨고요. 이때 보증금이 20%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납부를 하셨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3억 9천여 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당했고요. 중간에 4회차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한 번 있었고 7회차에 13억 7,200일 때 13억 7,300을 써서 한 분이 또 낙찰을 받았지만 미납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보증금이 20%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억 7,440만 원의 보증금이 몰취가 돼서 몰취된 보증금만 6억 6,600만 원이 몰취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10차에 와서 어떻게 7억 4,300에 낙찰이 될 수 있었는지 26.54%의 낙찰이 됐네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이 10회차까지 유찰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임차인이 계시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15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시면 선순위 전세건이 있고요. 그 전세건의 설정 등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건이 설정됐는데 같은 날이네요. 같은 2016년 10월 31일 건전하게 설정이 됐고요. 그러나 참고적으로 이 전세건은 배당 요구를 하면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셨죠.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건은 용인 물건이자 담보 물건이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바로 담보 물건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순위가 어느
저당권하고 전세권하고 어느 것이 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이니까 동순위가 되는지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자 담보물건으로서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을 신청하면 담보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선순위라는 것은 순위번호가 전세권이 21번 순위고요. 건저당권은 23번 순위고 같은 날이지만 전세권의 설정 등기 번호는 제595375고요. 건저당권은 59540입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이 명백하게 후순위여서 만약에 이 사건에 배당을 받는다면 당연히 전세권이 선배당을 받고 잉여금이 있으면 후순위 전세권자한테로 가게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상기하시고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낙찰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낙찰 금액은 7억 4,300만 원이고요. 앞서 미납자가 두 분이 계셨고 몰치된 보증금이 6억 6,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산을 해보면 미배당 보증금이 인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15억 중에 6억 6,600만 원과 7억 4,300만 원을 더했을 때 부족한 금액은 9천만 원이고요. 이 금액이 낙찰자한테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낙찰자는 결과적으로 8억 3,3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접속을 했고요. 정자동의 미케란 아파트고 면적은 244.7인데요. 2025년도에는 거래 실적이 없고 2024년 8월 달에 두 건의 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한 건은 39억 5천이고요. 25층이네요. 한 건은 42억입니다. 같은 25층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손익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손익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28억 원이고요. 시세는 조금 전에 보신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의 평균 금액인 40억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낙찰가는 7억 4,300만 원이고요. 취득세는 이 물건이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3.5%인 2,600만 원. 기타 비용으로는 경매 비용이라든지 주택 채권이라든지 등기 비용을 포함해서 750만 원. 차익이 무려 32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인수 보증금을 정산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수가 15억 원인데 거기서 낙찰 대금이 7억 4,300만 원이고요. 몰치된 보증금은 배당 재원으로 흡수된다 했죠. 그래서 6억 6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면 결과적으로는 인수해야 될 보증금은 9천만 원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이분의 실제 인수대금은 낙찰가 7억 4,300만 원과 9천만 원 해서 8억 3,300만 원이 되고요. 그렇다면 실제 차익은 9천만 원을 차감하더라도 31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고수, 서울에서 내려오신 전임 교수님, 또 60대 후반의 경매 고수님, 또 다년간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고 또 학원에서 1,300여 건의 낙찰을 받으면서 실무를 탄탄히 익힌 안성욱해서 누가 최고의 고수가 될까요? 저는 단연코 이분이 고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출중한 지식을 갖고 계셔도 그것을 실무에 적용을 못하거나 또는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 또는 유튜브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그 경매 유튜브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진정 누가 고수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경매 고수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첫째는 물건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찰을 많이 하셔서 옥석을 가리는, 그 중에서 진주를 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